추운 겨울날 따뜻한 주방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기 중에선 달콤하고 알싸한 향기가 감돕니다. 이 멋진 향기는 강판에 갈아서 따뜻한 우유나 달콤한 케이크에 넣을 수 있는 작고 갈색인 씨앗에서 나오죠. 손에 쥐면 딱딱하고 거칠지만 모든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마법 같은 가루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향신료를 넛맥이라고 부릅니다. 동네 마트에서 단돈 몇 달러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수년 전만 해도 이 작은 씨앗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오래전 특별한 넛맥나무는 반다 제도라고 불리는 작은 섬들에서만 자랐습니다. 이 작은 섬들은 현재 인도네시아라고 불리는 국가에 있죠. 수세기 동안 현지 사람들은 이 나무의 열매에서 씨앗을 채집했습니다. 그들은 이 씨앗이 아주 강한 향과 훌륭한 맛을 지녔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나무들은 세상 다른 어디에서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은 씨앗들은 매우 희귀하고 특별했습니다. 사람들은 긴 겨울 동안 이 씨앗을 약으로 쓰기도 하고 음식 맛을 돋우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 숨겨진 비밀의 보물이었던 셈이죠. 중세의 긴 세월 동안 유럽 사람들은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삶은 종종 고달팠고 음식은 대개 매우 단순하고 지루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빵, 수프, 말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더 흥미롭고 특별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온 새로운 향신료의 등장은 모두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멋진 것들 중에서도 넛맥나무의 작은 씨앗은 평생 소유해보기를 꿈꿀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비싼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귀한 씨앗들은 단순히 마법처럼 유럽 시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용감한 아랍 상인들의 도움으로 수천 마일을 가로질러 왔죠. 이들은 넓고 깊은 바다와 동양의 뜨겁고 건조한 사막을 항해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땅의 현지 농부들에게 넛맥을 사서 서양을 향한 아주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인들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다른 세상에서 온 꿈 같은 향기가 나는 이 작은 갈색 향신료 조각에 엄청난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북적이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상인들은 작은 나무 배를 타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바다에서 길을 찾았죠. 항해를 마친 후에는 무거운 향신료 자루를 수많은 낙타의 등에 옮겨 실었습니다. 이 거대한 동물들은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긴 줄을 지어 사막의 불타는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에 도착하기까지는 수개월간의 고된 노동과 별빛 아래에서의 수많은 밤이 필요했습니다. 여정의 매 단계마다 상인들은 도둑들로부터 소중한 자루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향신료 무역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커다란 비밀이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유럽 사람들에게 넛맥이 실제로 어디서 자라는지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기에 그들은 기괴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지어냈죠.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넛맥이 거대한 새나 어두운 숲속에 사는 괴물들이 지키는 위험한 곳에서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이 향신료가 마법 같은 곳에서 온 선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움은 넛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시장 가격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 당시의 넛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향신료가 끔찍한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마법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목에 작은 넛맥 조각을 걸고 다니면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씨앗 단 하나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넛맥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작은 넛맥 한 자루를 소유하는 것은 엄청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이나 여왕이 손님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은으로 만든 강판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기나 와인 위에 넛맥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갈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넛맥 씨앗을 보는 것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드문 일이었습니다. 가격이 매우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부자들은 넛맥이 식사의 맛을 바꿔놓는 방식을 사랑했습니다. 겨울 동안 고기는 종종 오래되어 맛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넛맥의 강하고 달콤한 향은 음식의 나쁜 맛을 감추고 다시 신선한 맛이 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의 요리사들은 중요한 파티를 위해 화려한 요리를 만들 때 이 향신료를 아주 조금씩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넛맥의 향기가 낙원의 향기라고 믿었습니다. 향신료에 대한 이러한 깊은 애정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섬으로 가는 비밀의 경로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기에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통제했고 알렉산드리아나 베네치아의 큰 시장에서 누가 씨앗을 살 수 있을지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베네치아의 부유한 상인들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 넛맥을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그 출처를 찾지 못하도록 아랍 상인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랫동안 완벽하게 작동했고 단 하나의 넛맥 씨앗 가격은 매우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인들의 마음속에서 넛맥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비밀을 간직한 중개인들과 상인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항해사들과 탐험가들은 나무가 자라는 섬으로 가는 자신들만의 길을 찾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지도를 공부하고 새로운 호기심과 희망을 가지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세 시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곧 아랍 상인들의 비밀이 밝혀질 참이었습니다. 1511년 세상은 모두에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인들은 건조한 사막을 가로질러 온 상인들에게서만 향신료를 샀습니다. 넛맥 나무가 정확히 어디서 자라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포르투갈 왕은 이 특별한 섬들로 가는 비밀 통로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항해사들을 깊고 푸른 바다 너머로 보내 공기 중에 달콤한 향신료 냄새가 나는 곳을 찾게 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커다란 나무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반다 제도를 찾아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수많은 폭풍과 거센 파도에 맞섰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위험한 바다에서 배를 모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별과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 바다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아주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말라카라는 북적이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는 전 세계의 수많은 물건을 거래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포르투갈의 리더는 이 도시를 먼저 점령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말라카를 장악함으로써 그들은 넛맥이 자라는 작은 섬들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비밀 지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황금을 찾으려 했던 모든 용감한 항해사들에게 그것은 매우 흥미롭고도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지도를 손에 넣은 뒤 세 척의 배는 바다의 미지의 영역을 향해 더 동쪽으로 항해했습니다. 항해사들은 지쳤지만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푸른 바다 위로 솟아오른 초록빛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1511년에 반다 제도에 도달했습니다. 섬들은 작고 매우 아름다웠으며 키 큰 나무들과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먼 땅에서 온 이 낯선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섬들은 깊은 초록색 숲 한가운데 귀한 넛맥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라는 지구상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포르투갈 항해사들은 모래사장을 걸으며 직접 멋진 열매들을 확인했습니다. 넛맥 열매는 작은 노란색 복숭아처럼 보였습니다. 열매가 열리면 밝은 붉은색 껍질로 덮인 어두운 씨앗이 나타났죠.
이 붉은 껍질은 메이스라고 불리는데 이것 또한 매우 비싼 향신료입니다. 항해사들은 자신들이 황금산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현지 지도자들과 협상하여 배에 실을 수 있는 만큼의 넛맥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부자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이 작은 갈색 씨앗을 얻는 대가로 금속 도구나 알록달록한 천 같은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몇 년 동안 포르투갈인들은 이 비밀의 섬들에 도달하는 법을 아는 유일한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향신료를 가득 실은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넛맥을 팔았을 때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넛맥 한 자루면 집 한 채나 큰 농장 값을 치를 수 있을 정도였죠. 포르투갈 왕은 이 비밀 무역 덕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해사들에게 섬의 위치를 비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왕들이 배를 보내 자신과 성공한 백성들로부터 향신료를 빼앗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비밀은 오랫동안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곧 부유한 향신료 섬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의 항해사들은 바다 너머 자신들만의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르투갈을 시샘했고 막대한 부를 나눠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더 크고 빠른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씨앗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배에 수많은 대포를 실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평화로운 무역의 장소가 아니라 경쟁과 위험하고 시끄러운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넛맥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작은 요새를 짓고 몇몇 섬에 군인을 배치해 적들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변과 숲을 지키기에는 군인이 부족했습니다. 섬들은 포르투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도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때로 현지 사람들은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누구에게나 향신료를 팔고 싶어 했기에 포르투갈인들에게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법적 허가 없이 그 지역에 들어와 무역을 시작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16세기 후반 네덜란드 항해사들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했습니다. 이 네덜란드 항해사들은 비즈니스에 매우 능숙했고 많은 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포르투갈인들에게서 넛맥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스스로 섬을 장악하고 싶어 했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매우 단호했고 동양으로 대규모 군대를 보내기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들은 포르투갈의 배들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대포와 튼튼한 배를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넓은 바다 위 작은 특별한 향신료 섬들을 차지하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향신료 무역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매우 크고 강력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는 VOC라고 불렀죠. 이 회사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랐습니다. 자체 군대와 수많은 대형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마치 작은 국가와도 같았습니다. 이 회사의 리더들은 다른 어떤 나라도 넛맥을 사고 팔 수 없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섬에 있는 단 한 그루의 나무까지 모두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이 희귀하고 비싼 향신료의 특별한 맛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네덜란드 회사는 반다 제도에 사는 현지 사람들에게 종종 매우 비정하고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넛맥을 네덜란드 측에만 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현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씨앗을 팔려고 하면 네덜란드 군인들은 그들을 매우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고향이 전쟁과 공포의 장소가 되었기에 섬 사람들에게는 매우 슬픈 시기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다른 배들이 소중한 향신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다를 감시하기 위해 수많은 대포를 갖춘 커다란 돌 요새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해변을 순찰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영국인들도 향신료를 찾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영국 항해사들은 용감했고 런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섬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섬은 숲에서 넌맥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라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런섬의 현지 사람들은 영국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기에 네덜란드인들보다 영국인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수년 동안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 작은 땅덩어리를 두고 소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 섬을 소유하는 것이 세계 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해상에서 벌어진 매우 위험한 권력 게임이었습니다. 이 두 유럽 강대국 사이의 싸움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섬들이 유럽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힘든 시기였습니다. 광활한 푸른 바다를 건너는 나무 배 위에서 소식은 느리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네덜란드 회사는 더욱 강력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향신료를 희귀하고 비싸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섬에 있는 많은 넘맥 나무들을 파괴했습니다. 향신료를 찾기 더 어렵게 만듦으로써 런던과 암스테르담 시장에서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있었죠.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수많은 적과 라이벌로부터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667년 네덜란드와 영국의 지도자들은 마침내 평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전쟁과 해상 전투에 드는 막대한 비용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브레다라는 도시에서 만나 매우 유명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거래는 세계 지도를 영원히 바꾸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네덜란드가 정말 원했던 작은 런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북미의 뉴암스테르담이라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곳을 뉴욕시의 매우 유명한 지역인 맨해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도시는 아주 작았습니다. 두 나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이상해 보이는 거래를 했습니다. 영국은 네덜란드 회사에 작은 런섬을 넘겨주는데 동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네덜란드는 영국의 북미의 맨해튼 섬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네덜란드가 이 거래의 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넛맥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가 높았고 런섬은 그 귀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해튼은 그저 몇 개의 농장과 모피 상인들이 있는 작은 마을일 뿐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마침내 전 세계의 모든 넛맥 나무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어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매우 영리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런섬을 차지한 후 네덜란드는 자신들의 전리품을 더욱 소중히 다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씨앗을 가져가 다른 나라에 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네덜란드 노동자들은 모든 넌맥 씨앗을 석회라고 불리는 하얀 액체에 담갔습니다. 이 과정은 씨앗이 요리나 약으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새로운 나무로 자라지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영리하면서도 탐욕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이 넌맥의 유일한 공급원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매 수확을 아주 세심하게 감시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는 이 작은 갈색 씨앗들 덕분에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가격보다 수배나 높은 가격으로 유럽의 넌맥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오늘날 암스테르담시에서 여전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운하와 높은 집들을 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가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이 어두운 시기 동안 네덜란드 회사가 인간의 생명보다 향신료를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이나 자유를 잃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 세계에 넌맥을 팔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인도의 특별한 섬에 있는 모든 나무를 소유했기에 가격을 매우 높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770년 프랑스에서 온 한 용감한 남자가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푸아브르였고
식물과 자연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단 하나의 강력한 회사가 아닌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 푸아브르는 평생 동안 수많은 먼 땅을 여행한 매우 영리한 탐험가이자 식물학자였습니다. 그는 건강한 씨앗 몇 개만 구할 수 있다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매우 엄격했고 씨앗을 가져가려는 사람은 누구든 처벌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씨앗을 훔치더라도 자라지 못하게 넘맥 씨앗에 석회 처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피에르 푸아브르는 자신의 임무가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군인들에게 붙잡힌다면 큰 공경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이 프랑스 남자는 넘맥이 야생숲에서 자라는 섬들에 도달하기 위해 광활한 푸른 바다를 수천 마일 항해했습니다. 그는 울창한 초록빛 나무들과 진흙 사이를 지날 때 매우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공기 중 어디에나 향신료 냄새가 났지만 네덜란드 군인들 또한 모든 것을 아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푸아브르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생명력이 가득한 건강한 씨앗 몇 개와 작은 식물들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배 안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네덜란드 섬들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난 후 피에르 푸아브르는 모리셔스라고 불리는 아름답고 햇살 가득한 곳으로 항해했습니다. 이 섬은 프랑스 정부가 통제하고 있었고 날씨는 열대 식물들이 잘 자라기에 완벽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인내심과 사랑으로 작은 넘맥 나무들을 돌보며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나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초록빛을 유지하도록 매일매일 살폈습니다. 결국 나무들은 높이 자라나 자신들만의 씨앗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독점이 마침내 깨졌음을 의미했기에 프랑스 남자에게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이 성공 소식이 다른 나라들에 전해지자 영국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만의 넛맥을 재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비싼 가격을 치르고 싶지 않았죠. 그 후 몇 년 동안 영국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식민지로 씨앗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매우 번화한 항구인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이 향신료가 아주 잘 자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카리브해의 섬들이 적절한 토양과 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레나다 섬은 영국인들에게 이 나무들을 재배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넛맥 나무가 수많은 나라에서 자라게 되면서 세계 시장의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소수의 부자들만이 이 특별한 향신료를 아주 조금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리셔스, 싱가포르, 그레나다에서 더 많은 나무가 자라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많은 넛맥이 공급되었습니다. 무언가의 양이 많아지면 대개 가격은 매우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넛맥 가격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금값과 맞먹는 희귀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곧 넛맥 가격은 수백 년 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유럽과 다른 여러 지역에 살던 평범한 가족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동네 시장에 가서 집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소량의 향신료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 식사 때 고기, 빵, 달콤한 디저트에 맛을 내기 위해 넛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알싸한 맛은 추운 겨울 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맛이 되었습니다. 넛맥은 서서히 많은 평범한 가족의 삶에서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갔습니다. 네덜란드 회사는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잃고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에 매우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넛맥 섬들을 전 세계로부터 비밀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남자의 용기와 영국의 노력은 비밀이 영원히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고 있었고 식물들은 넓은 바다를 건너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시기는 한 기업이 그토록 유명하고 맛있으며 인기 있는 향신료를 독점하던 체제를 무너뜨렸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18세기 말 넌맥은 수많은 다른 배에 실려 바다를 건너는 글로벌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레나다 섬은 넌맥으로 아주 유명해져서 결국 국기에 이 향신료 그림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나무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씨앗의 여정은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살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피에르 푸아브르와 같은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넌맥의 맛있는 풍미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넌맥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는 흔한 향신료입니다. 더 이상 상인들만 아는 비밀도 아니고 확실히 금보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 특별한 나무들을 재배하는 가장 중요한 곳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와 그레나다 섬입니다. 농부들은 우리가 주방에서 즐길 수 있도록 씨앗을 수확하느라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이 멋진 향신료를 사용해 추운 연말 시즌 동안 달콤한 케이크, 애플파이, 따뜻한 우유 음료 같은 맛있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 부드러운 향기는 많은 사람에게 집과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 넌맥은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지만 여전히 매우 풍부하고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의 여정은 세계 지도를 바꿨고 뉴욕 같은 대도시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음식 위에 갈색 가루를 조금 뿌릴 때 우리는 깊고 푸른 바다를 건너온 아주 긴 모험의 한 조각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때 이 단순한 씨앗을 위해 그토록 많이 싸웠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에서 그 독특한 풍미를 느낄 때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다음 영상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